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학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의 주제는요. 가야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삼국의 대외 교류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에 대한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야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가야는 우선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이제 그 신라에게 병합당한 그런 나라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워낙에 그런 그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그 문물이 발전하고 그리고 경제력은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경제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중앙집권화에 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나눠져 있어도 각각 생활권이 유지가 돼 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신라에게 다 병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금강가야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동강 하류의 변환 지역에서 여러 가야가 생겼는데 김수로 왕의 금강가야가 중심이 돼서 육부족이었지만 그 중에서 그 김수로 왕이 그 지역을 관장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강가에 보면 벼농사가 발달했죠. 왜냐면은 그 지역이 그냥 다 평야지대예요. 김해평야 그 지역.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 발달했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평야인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벼농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 중에서도 철. 그때 당시는 철을 가지고 다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철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철광석을. 그래서 부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낙동강 하류, 강이니까 해상교통의 중심으로도 이 금강가야가 연맹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외교 활동으로 일단은 문화도 교류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낙랑과 외를 연결했다. 자, 그러면 이 낙란 지역하고 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중개무역으로 또 역시나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그러니까 경제력은 굉장히 좋았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몰랐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게 된 거죠. 자, 대외 관계를 볼게요. 고구려가 낙랑을 완전히 몰아내고 난 다음 미천억 대죠. 낙랑과 외의 중개무역이 위축됐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풀 꺾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경제력이. 자, 그 다음에 누가 공격해와요? 고구려가 공격해오죠. 그죠? 누굽니까 그때? 광개토대왕. 그때 당시에 내무랑 시기였죠. 내무랑 시기에 왜구를 처단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가야, 금강가야 특히 지역을 살짝 건드리고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건드리고 가니까 가야 연맹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왜 무서웠냐면은 아까 이 금강가야가 평야지대라고 그랬죠. 평야지대다 보니까 고구려에 막 몇십만 대군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 강력한 군사가 넓은 평야를 만나면은 여러 가지 전술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가야는 돈만 많았지 군사력은 약해요. 군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백제가 세기를 하나 뭐 신라가 세기를 하나 그렇게 주변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고구려는 너무 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금강가야에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좀 그 산이 있는 데로 좀 도망을 가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령 쪽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맹주의 지위가 상실되면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는 그런 순간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후기 가야 연맹으로 가요. 후기 가야 연맹에서는 고령지방의 대가야가 이제 맹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가야는 고령지방에 있어요. 고구려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아서 연맹을 주도할 수는 있었으나 사실 원래 역량이 됐으면 처음부터 대가야가 맹주였겠죠. 근데 금강가야가 맹주였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응집력이 많이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그 진흥왕에게 이제 병합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국의 경쟁 구도 중에 소백, 삼백, 서쪽까지 세력이 막 확장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그 힘들어지는 거죠. 권력이 소국별로 독자적인 정치 권력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래서 지배력 응집이 실패했다. 그리고 고령 자체가 그렇게 역량이 금강가야보다는 뛰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 금강가야, 그리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병합되고 가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중앙집권 국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다 봤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성립의 단계.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선생님이 반복하니까. 그죠? 지겨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남았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기도 있다라는 거. 자, 성립 단계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리해 볼게요. 왕위를 세습하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제를 정비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영토를 확보하려고 전쟁을 어느 정도 치렀다. 자, 그 다음 발전. 요때가 이제 그 중앙집권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왕권을 강화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발전할 때 일단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법적으로만 사람들을 가둬서는 안 돼요. 정신적으로도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사용하죠. 불교. 자, 그 다음에 전성기 때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저기 뽐내는 시기, 영토를 매우 확장해 나가는 시기. 자, 그리고 이제 중흥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적 특질을 보시면요. 왕권 강화. 여기 보세요. 왕위를 세습할 때 이 왕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체제 정비를 위해서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불교를 수용한다. 자, 그래서 이 것들이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불교를 수용할 때 왜 불교를 사람들이 통일을 시키기 시작했냐면, 왕들이 그렇게 통일을 한 다음에 그 교주가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부처다. 그래서 이제 왕족불 사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시기, 정복 활동을 하죠. 자, 그래서 영토가 확장을 많이 하게 된다. 처음에 영토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했었던 작은 전투가 아니라 이때는 힘 닿는 데까지 막 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왕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제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그 가면국사 학당에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부분은요. 삼국과 가야가 대외 교류를 어떻게 했느냐. 대외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한반도 이외의 나라들, 이외의 지역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곳과 뭐 교류한 것. 이것을 이제 볼게요. 북중국의 나라들과 주로 교류를 했었다. 당연하죠. 고구려가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요거를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중국은 엄청 크거든요. 중국의 북쪽의 나라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도 교류를 했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의 뭐 벽화에 보면 고구려 사신도 막 등장을 하고, 막 그 고구려 벽화에서도 사신이 왕래하는 이런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대외 문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교류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 중국의 동진한 남조.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또 이렇게, 이 남쪽이잖아요. 그죠? 이쪽하고 그 교류를 했었고, 이 어떤 교류의 증거가 토기가 다수 발견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의 풍납토성이랄지 서울에 아니면 무령왕릉 이런 곳에서 일단은 무령왕릉은 심지어 벽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양식은 아니에요. 벽돌 무덤이라는 건 중국 양식인데 그것을 받아서 썼을 정도로 중국의 어떤 교류가 강했다. 그리고 유물들도 그런 중국의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가야와 일본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했었어요. 여기 백제가 있고 가야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야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교류도 했었다. 그리고 사실은 일본은 백제에서 직접적으로 백제와 일본이 맞닥뜨려가지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백제는 신라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본 외가 계속 신라만 쳐들어와요. 신라에서 약탈을 하고 신라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신라랑 그렇게 뭐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쳐들어가기는 우리는 안 오니까 뭐 나만 아니면 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나중에는 일본하고 십자외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 문물을 수용했다. 신라 자체가 이 산맥에 이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백제처럼 한강을 이용해서도 불가능하고 고구려가 위에 있으니까 고구려가 문화를 주지 않으면 사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고구려가 너무 많이 커져서 나제 동맹을 하기 전까지는 신라랑 고구려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 문물을 수용했다는 거, 그리고 중앙아시아와도 교류를 했었다는 거. 자, 그리고 가야는 일본과 주로 교류를 했었어요.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랑하고 중개무역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역시나 신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과도 교류를 했는데 뭐 중국제 청동 세발솥이나 페르시아로 그 추정이 되는 그런 목걸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 이런 물건들이 올 수 있었어? 그러면 가야가 다른 나라 교류를 활발히 했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에 전해진 삼국 및 가야의 문화. 우리 삼국이나 가야의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해졌다. 여기 제목에서도 좀 알 수 있죠. 근데 일본은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다. 우리 스스로 발전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삼국의 그리고 가야의 문화가 전달이 돼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성립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좀 볼게요. 중국의 선진 문화 수용, 그리고 그것을 일본에 전파했다. 일단 물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의 문화를 수용해서 그냥 단순히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또 승화시키고 전달해 줄 건 전달해 주고 그리고 우리 것에서 또 전파할 건 전파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고구려가 종이 먹 제조 방법 그리고 호류사 금당벽화 그림 이런 것들로 일본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담징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자라는 분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기도 하죠. 다 이제 스님들인데 이들이 가서 중국의 문화도 전달을 하고 고구려의 문화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 보시면요. 한자를 전달해주고 한자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분이 아직기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논어와 천자문을 가지고 또 역시나 일본에게 그 전파를 한 사람 왕인 그리고 불상이나 불경 이런 것들을 전파한 사람이 노리사치계. 사실은 백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넘어갔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했고 그리고 이 백제는 사실 고구려나 신라처럼
그 교육기관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유실된,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해놨을 것 같지는 않고 유실된 어떤 그 사료들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박사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런 어떤 교육에도 활발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박사들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런 어떤 전문 지식들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를 보면은 배 만드는 기술이나 둑산론 기술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수를 많이 해줬었다.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그죠? 접근하고 있다면 여기는 그러니까 신라도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활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좀 많이 교류를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 좋은 철이랄지 금속 그리고 토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줘서 가야 토기랑 그 일본의 토기랑 막 모양 비슷하고 막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금강가의 성장과 발전.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가야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김해라고 써 있잖아요. 김해하면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 지역에서 이렇게 청동 솥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기마, 인무령, 뿔잔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또 일본에 나오고 이거는 중국 거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또 다른 나라와 교류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볼게요. 골품제를 운영했다. 이거 어디예요? 신라죠. 지금 우리는 가야를 보고 있죠.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하였다. 중개무역을 하다가 낭랑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중개무역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고구려와 하친해서 백제를 견제했다. 고구려와 하친할 정도로 친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실 신라의 얘기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화랑도 이것도 신라죠. 반농 방목의 경제 생활을 유지했다. 여기는 목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목축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반씩이나 목축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벼농사가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죠? 부여라는 곳의 그 경제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지도에 해당하는 시기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광개토대왕 때문이었죠. 자, 신라에서 구원을 요청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금강가야를 살짝 건드리고 갔다. 그랬더니 가야에서 전체 가야 연맹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에 떨었고 그러다 보니 이 산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고령 쪽으로 이 평야 지역에서 이 연맹의 맹주가 자격이 이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 시기라고 하면은 광개토대왕이 있는 시기고요. 내무랑이 있는 시기예요. 자, 요 시기에 이 나라 볼게요. 왕위 계승 분쟁으로 통제력이 악화되었다. 여기는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말고가 없어요. 다 연맹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자, 고구려의 침략으로 연맹 세력이 약해졌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금강가야를 특히 약화시켰죠.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중심지를 이동하였다. 그러려고 이동한 거면 참 좋을 텐데 이 가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무력적으로 막 시위를 하거나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나라였어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철이 부족해지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풍수지리설과 같은 새로운 사상의 유행으로 사회혼란이 발생하였다.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침략하면서 연맹 세력이 약화되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지도를 보고 가라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어느 나라죠? 예, 고구려.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전파가 되고 있네요. 자, 신라에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가야에서 가고 있고요. 백제에서 가고 있어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담징이 먹, 종이 제작 방법을 전수하였다. 자, 가, 고구려니까 맞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교류하였다. 나. 근데 쇼토쿠 태자의 스승. 이건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의 내용입니다. 질 좋은 철을 수출하고 토기 문화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게 가야 맞죠. 아지키 왕인 등의 사람들이 교류했다. 이거 백제 맞습니다. 자, 가부터 라. 이 나라들이 문화를 전파해주면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성립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교류하였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국, 그리고 가야,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시기에 뭐 대외 교류 이런 것들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풀이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시기의 문제를 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면국사학당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그 내용들을 살짝 또 추가해서 문제를 통해서 반복하는 그런 그 방법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